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그중에서도 두 가지 키워드를 뽑는다면? 당연히 경제와 일자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데 네, 이제는 농업도 6차 산업이 아닙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 아닌 환경을 살리는 기업으로 기업하면 먼저 떠올렸던 공장지대와 천편일률적인 생산 시스템. 그러나 이제는 편견을 버려야 할 때 농민도 기업인이 되고 맑은 환경도 척척 만들어내는 착한 기업이 떴습니다. 환경 살리고 건강 살리는 그 이름은 사회적 기업. 대세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들 만나봅니다. 쓱 보기에도 농촌 지역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곳. 그런데 여기에 무슨 기업이 있을까 싶은데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아니, 평범한 농가도 다시 보자. 환영합니다. 건강함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에 잘 오셨습니다. 양계 농가라고 하기엔 뭔가 묘하게 다르다 했더니 당 모이에서부터 특이점 발견. 도대체 이게 뭐래요? 지금 귀뚜라미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귀뚜라미도 아니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식용 귀뚜라미란 말씀. 그도 그럴 것이 귀뚜라미가 가진 좋은 성분은 닭을 무항생제로 기를 수 있는 특급 비법이라나 뭐라나. 네, 귀뚜라미는 키틴, 아연, 오메가, 지방산 등 사람 인체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닭에게 먹었을 때 면역력이 높아지고 폐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방사한 닭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이 먹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닭을 생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귀뚜라미의 먹이가 되는 곳은 오직 밀기울과 무농약 채소뿐. 특히 밀기울은 밀을 빻고 난 뒤 얻는 껍질로 일종의 곡식이란 말씀. 건강한 먹이를 먹고 자란 귀뚜라미는 우리에게 이로운 기능성 식품으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 닭 모이가 되니 진정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여기 있었네요. 이것이 바로 6차 산업으로 가는 선순환 농법의 올바른 예시. 그 선두에 경북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스트레스 제로로 자란 닭은 우리에게도 살신성인, 아니 살신성계가 돼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진다고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구수한 뚝배기 한 뚝배기 하실래? 갖은 약재까지 듬뿍 넣은 진한 육수는 기본이요. 손대면 톡 하고 부서지는 부들부들한 육질까지. 그 비법은 손맛도 정성도 아닌 본재료에 있다는 것. 비범한 이 비주얼만 봐도 느낌 팍팍 오시죠? 이 모든 것을 농장 한 곳에서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게요.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직접 살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오감 체험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체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과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면 생태원, 체험이면 체험. 식용 곤충과 닭사육에 그치지 않고 여러모로 농촌의 활력이 되는 농장인데요.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도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대세랍니다. 뭐 이쯤 되면 이보다 착한 기업이 또 있을까 싶겠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여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고요? 우리 기업도 착한 일을 하고 있죠. 깨끗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저 한마디에 일단 달려간 곳은 경북 영양의 한 양묘장.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죄다 나무밖에 없는 이곳에서 무슨 깨끗함을 생산한다는 것인지 어디 설명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키우고 있는 나무는 환경 정화수로 포플러예요. 한국 이름으로 사시나무라고 합니다. 잎사귀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요. 뿌리 쪽을 통해서 토양과 수질을 정화합니다. 뭐라고요? 나무가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 정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한 정화 시스템 도입이라고요? 과연 대세로 떠오를만 한데요. 그냥 나무도 아니고 포플러 나무. 사시나무, 미루나무, 양버들 등의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나무는요. 미세먼지 감소와 수질 정화에 아주 으뜸이라는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은 총 5,000평에 2만 그루의 포플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게 된 나무는 오수 정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 댐 지역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특히 4대 강변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대도시에 많이 식재되어 대도시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평, 약 1653제곱미터 규모의 식재된 포플러 나무. 그럼 이제는 물이 정화되는 모습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럼요.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다시 1시간 반을 달리고 달려서 도착한 곳은 경북 영주의 한 하부 처리장. 언뜻 보기에는 그냥 가로수길인지 숲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건 마치 데자뷰? 갈팡질팡 칼 곳을 잃은 제작진. 도대체 깨끗한 물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도대체 맑은 물이 어디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이런 딱 보기에도 얼굴조차 비치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호수가 가득. 하지만 정화 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투명하고 맑은 물이 졸졸졸 맑고 깨끗한 일급수를 만들어 다시 출수요. 포플러 나무 정수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맑은 물을 방류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의 모토. 시원스레 들려오는 저 맑고 투명한 소리 들리시죠? 하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된 처리수를 저희 나무와 공법에 유입시켜서 2차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방류하는 공법입니다. 국내에는 경북 청도군과 경북 영주시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외에는 미국의 우드번시와 유진시, 스프링필드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도입된 시스템. 자타공인 착한 기업 맞죠? 사실 무공장지대로 유명한 경북 안동에서 사회적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라면 최초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 그러니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경북 북부의 미래 기대해봐도 좋겠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진관 지원 조직이 안동이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고요. 조례가 가장 먼저 2014년에 만들어졌고 사회적 기업 판매장이 13년도 홈플러스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동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육과 조직하는 문제를 허브센터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가치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도시 소비자가 훨씬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가치 중심의 농촌이 되지 않을까. 그 일을 허브센터가 함께합니다. 농업도 기업이 되고 자연 그대로가 자원이 되는 기업. 농촌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이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습니다. 건강한 식탁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깨끗한 환경을 착한 일 하는 사회적 기업이 기업이